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온스당 4억 900달러 시나리오 내 오늘은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금 가격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랠리가 단기 과열 국면을 지나 조정과 숨 고르기를 거치겠지만 2026년 말까지 금 가격이 추가로 약 20% 더 상승해 온스당 4억 9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더 오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미 올해에만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한 상황에서 글로벌 IB가 여전히 상승 여력을 본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골드만삭스조차 구조적인 수요와 통화 정책 환경을 근거로 금의 중장기 상방을 열어두고 있다는 건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올해처럼 가파른 직선형 랠리보다는 변동성을 동반한 계단식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0달러라는 숫자가 공식 리포트에 찍혀 나왔다는 건 중앙은행의 매입 확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달러 약세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금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왜 지금 글로벌 자본이 다시 금으로 몰려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잡아두고 이어지는 파트에서 각각의 근거, 중앙은행 매입, 금리 인하 기대, ETF 자금 흐름, 그리고 5,000달러 시대 시나리오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 60% 급등 이후 왜 속도 조절 랠리가 오는가? 올해 금 가격은 이미 약 60%나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지정학적 리스크,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지속,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 매입까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실상 비정상적인 속도로 올라온 한 해였다고 봐야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에는 올해만큼 빠른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도 숨 고르기와 조정 구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26년 말까지 추가 20% 상승, 온스당 4억 900달러를 제시한 건 이번 상승이 단순한 투기 장세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쉽게 말해 속도는 늦춰지지만 방향은 여전히 위쪽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직선형 급등을 다시 기대하기보다는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는 계단식 상승 패턴 속에서 분할 매수, 비중 관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미 60% 오른 상태에서 추가 20%를 본다는 건 지금부터 들어오는 자금은 단순히 단기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 글로벌 통화 환경 변화, 중앙은행 자산 구성 변화에 베팅하는 자금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이 구조적 수요의 핵심인 중앙은행 금 매입 추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은행 구조적 매입이 만든 바닥 내 골드만삭스가 이번 금 랠리를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상승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편중을 완화하고 제재 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가격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트레이딩 수요가 아니라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매입을 이어가는 전략적 수요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적 매입이 존재하는 한 금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아래쪽에서는 중앙은행이 받아주는 일종의 완충 지대가 형성됩니다. 이미 올해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한 상황에서도 매입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통환이 수등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험으로 금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중앙은행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장기 트렌드 위에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온스당 4억 900달러, 도이체의 5,000달러 시나리오 역시 앞으로도 이런 매입 패턴이 유지된다는 전제해 나온 숫자들입니다. 즉, 누가 이 시장의 큰손이냐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투기 세력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고, 이들의 장기 매입이 금 가격의 중장기 방향성을 위쪽으로 고정시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자산의 기회비용 네 번째로 짚어볼 축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약 84.86%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기정사실화된 시나리오에 가깝죠. 금리 인하는 곧바로 두 가지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예금 채권 등 이자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금의 기회비용이 낮아진다는 점. 둘째,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다시 한번 위험 자산과 대체 자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단순한 금리 수준을 넘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미국 재정 적자, 정치 일정, 채무 부담으로 인해 통화 정책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달러와 미 국채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다시 한번 통화, 정책, 리스크를 해지하는 자산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일부 자금은 채권에서, 일부는 고평가된 성장주에서 빠져나와 금 ETF, 금 관련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 말 온스당 스위첨창 $900, 다른 리서치들이 $5,000 시대를 언급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인플레 해지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라는 더 큰 그림이 깔려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 ETF 자금 유입과 개인 투자자 행동 데이터, 이제 시선을 국내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금 ETF인 AC, KRX 현물금과 티거, KRX 금연물이 나란히 약 4%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자금 유입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 ETF에 2,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수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오른 뒤 따라붙는 단타 수요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중앙은행 매입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라는 큰 흐름을 인식한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으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금광 ETF는 같은 기간 약 15%나 급등했습니다. 실제 금 가격 상승률보다 더 가파른 움직임인데, 이는 금 가격이 오를 때 금광 기업의 이익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현물 연동형 ETF에 2,2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안정적인 금 익스포저를 쌓고 있고, 해외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자금이 금광 ETF로 이동하면서 15% 급등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자금 흐름은 금은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개인 자금까지 구조적 금 수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행동 데이터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금광 ETF 예시 5% 랠리,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바로 금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금광 ETF의 15% 급등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현물 금 ETF가 약 4% 오른 것에 비해 금광 ETF는 무려 15%나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금을 캐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온스당 $4,900, 나아가 $5,000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수록 금광 기업의 수익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손실이 훨씬 크게 확대되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처럼 이미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한 구간 이후 추가로 20% 상승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금광 ETF를 활용한다는 것은 보다 공격적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국내 A시아, KRX 현물금, Tiger, KRX 금현물처럼 금 가격을 비교적 직선적으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기본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추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 한해 글로벌 금광 ETF를 섞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현물형 ETF는 금의 방향성에, 금광 ETF는 금의 방향성과 속도에 베팅하는 도구입니다. 지금처럼 2026년 말 온스당 900달러, 2027년 5,000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되는 국면에서는 자신의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춰 이 두 가지 도구를 어떻게 조합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4,900달러, vs 5,000달러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바로 온스당 4원인 900달러와 5,000달러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올해 약 60% 급등 이후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2026년 말까지 약 20%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온스당 4,9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도이체방크는 조건부 시나리오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 즉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안전자산 선호와 ETF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27년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4,900달러와 5,000달러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달러는 상징성이 큰 레벨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정 이전의 과거 고점들을 모두 상회하는, 사실상 금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기관 모두 방향성 자체를 위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수요와 통화 환경을 이유로 중장기 상방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는 정말 5,000달러까지 갈까?만 묻기보다는 만약 감소학금의 5,000달러 구간이 온다면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 지금부터 어떤 속도로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8부에서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 요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 전략과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약 60% 급등 이후에도 2026년 말까지 추가 20% 상승, 온스당 4,900달러를 제시했고, 도이체방크는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7년 5,0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금 ETF가 한 달 사이 약 4% 상승, 금광 ETF는 15% 급등, 국내 금 ETF로만 2,2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86%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구조적 수요와 통화 환경은 분명 금액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지금 구간은 몰빵이 아니라 비중 관리의 구간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자산에 뒤늦게 진입하는 만큼 분할 매수와 단계적 비중 확대가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ETF 계좌와 실물 장기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AC, KRX 현물금, Tiger, KRX 금연물 같은 ETF로 시장 가격을 기민하게 따라가되 중장기로는 일정 비율을 아예 통화 보험 성격으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셋째, 금광 ETF처럼 15% 급등이 나오는 레버리지형 자산은 전체 자산에서 제한된 비율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900달러든 5,000달러든 그 숫자는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반드시 그 가격을 찍고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과 같은 방향으로, 다만 개인답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